안녕하세요. 브레인넥스트 퀵 세팅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9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 9버전을 사용하신 분들은 이제 이 렌더 세팅이 전혀 안 잡힌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거의 뭐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렌더 세팅이 다 꺼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2버전, 뭐 1버전, 1.5버전 뭐 거의 설정이 안 돼 있고요. 아직도 그런 버전을 사용하는 회사가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여러분들의 사수분들, 선배분들이 이제 알려준 세팅으로 진행하실 텐데요. 일단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이제 어떤 또 따로 혼자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이 회사 컴퓨터에서 아무 세팅 안 된 그런 VLA 버전 사용하실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렌더 셋업 이 버튼 눌러가지고요. 뭘로 되어 있든 일단 VLA라는 걸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자, 저는 뭐 VLA 넥스트 버전 쓰고 있으니까 나왔지만은 넥스트가 없으신 분들은 아마 VLA 뭐 2.4, 뭐 3.몇 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해당 버전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커먼 탭에서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 사이즈 정도 이렇게 나오고, 이미지 사이즈 특히 뭐 A4나 A3 이미지의 해상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쪽 렌더링이 들어가셔서 이 프린트 사이즈 어시스턴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DPI 한 150 정도 잡으시고요. 여기 A4 150 하면 이미지 여기 사이즈가 나오죠. 1753, 1240. 뭐 근데 이 장축 한 1500 정도 하더라도 이미지를 출력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VLA텍 가면 자, 없는 게 많이 있죠. 없는 건 무시하세요. 9버전 사용하신 분 중에서. 그리고 9버전 분들은 이 버켓으로 되어 있을 거고 아마 이 랜더 마스크는 있지도 않을 겁니다. 자, 이건 없을 거고요. 이미지 샘플러는 일단 버켓 그대로 나눈 상태에서요. 이미지 필터가 나왔을 텐데 이미지 필터가 아마 에어리어가 기본값 돼 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저도 이게 뭐 한 10년 전에 5년, 10년 전에는 에어리어 돼 있는데 테스트 렌더링 할 때는 이미지 필터는 꺼주시고요. 테스트 렌더링이 아닌 일반 렌더링 할 때는 선명한 이미지를 원할 때는 블랙맨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캐멀룸 사용하지 마시고 블랙맨 정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관련된 이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후 단원에서 계속적으로 다루니까요. 꾸준하게 보시면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아니고서 이게 뭐 VLA 씬필터, 박스 필터, 랑코지 필터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씬필터나 랑코지 필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들도 뭐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 사용하기 싫으신 분들, 더 선명하기 좋다. 그리고 1점 몇 버전, 2점 몇 버전들은 좀 렌더링이 좀 뿌옇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선명한 이미지를 원하신다면 블랙맨 필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미첼 라트라발리 필터도 선명도에 관련된 그런 필터예요.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버켓 이미지 템플릿에서는 아마 이렇게 안 나와 있을 거고 뭐 버켓 레이스도 여기 없고 저쪽에 세팅 쪽에 가 있을 건데요. 얘는 뭐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고 버켓 이미지 샘플러는 건들지 마세요. 9버전 사용하시는 분들도 건들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아마 이게 좀 다른 용어로 나왔을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따로 건드릴 수 있는 거는 따로 없어요. 민 서브 디바이드, 맥스 서브 디바이드 나오는데 자, 이게 참 민 서브가 이게 8로 돼 있던가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냥 그대로 일단 나놓고 쓰시면 돼요. 자, 글로벌 DMC 이게 아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댑티브 어마운트 노이즈 트레실드가 뭐 이렇게 위아래로 막 가 있고 할 텐데요. 일단은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좀 더 이미지가 더 정확하게 나오고 싶으면은 어댑티브 어마운트 값을 0.5 정도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게 내리게 되면 좀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일단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건 기본값, 저 기억으로는 얘를 따로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자, 인바이러먼트도 그대로 놔두시고요. 추가로 설명을 할 기회가 올 겁니다. 아, 맞다. 죄송합니다. 이거 프레임 버퍼, 이게 초반 버전들은 프레임 버퍼가 기본값으로 안 되는데 무조건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기본값 체크 돼서 나와요. 이거 프레임 버퍼 무조건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제되어 있으면 무조건 설치해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했었지. 그리고 IPR 옵션은 없죠? 없으신 분들 많죠? 그리고 컬러 매핑. 컬러 매핑은 아마 여러분들 리니어 멀티플라이어로 됐을 텐데 혹시나 라인 하드 있으면 라인 하드 그냥 놔두시고요. 그리고 이게 없으신 분들은 HSV is potential 사용하시면은 이미지가 괜찮게 나와요. 자, 이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니어 멀티플라이어는 너무나 그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궤조차가 너무 커서 쉽게 타거나 너무 어두운 쪽은 너무 어두운 이미지가 나와버리니까요. HSV is potential을 사용하시면 괜찮을 거고 라인 하드가 있으면 라인 하드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버전에 따라 좀 달라요. 그리고 지금 없는 게 많죠. 자, 엑스퍼트를 누르게 되면 감마가 아마 1.0 돼 있을 거예요. 감마는 무조건 2.2로 해주시고요. 또 뭐냐 이게 네, 나머지 놔두시고 여기 보면 뭐 컬러 매핑 온리 노감마 써져 있는데 이건 그대로 컬러 매핑 온리 노감마로 놔두시면 되고요. 포토샵 위주로 보정하시는 분들은 서브 픽셀 매핑하고 클램프하고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관련된 이유들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립니다. 체크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퓨전하고 기타 EXR 파일 위주로 보정하신 분들은 얘는 체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서브 픽셀 매핑은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이미지의 개조가 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예, 여기 나오네요. 클램프 아웃 이 부분도. 그냥 포토샵에서 보정하신 분들이 두 가지 다 체크, 그게 아니신 분들은 체크 해제되어 있으면 됩니다. 카메라에서는 설정할 게 따로 없고 아마 이 부분 없겠죠. 오토 익스포저, 오토 화이트 밸런스 없습니다. 구버전 사용하신 분들은. 여기는 이번 단원에서는 설명을 아마 안 드릴 거예요. 다음에 인테리어 씬 할 때 설명을 진행할 겁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GI예요. 구버전 사용하신 분들은 GI가 아마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꺼져 있을 겁니다. 예전에 사용할 때는 이걸 미리 다 켰어야 돼요. 예, 지금은 자동으로 켜져서 나와요. 큰 의미가 없죠. 자, 켜시고요. 엔진은 이라디언스 맵하고 라이트 캐시 두 개로 해주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블루투스 라이트 캐시도 많이 쓰는 편인데요. 그렇지 않고 처음에 입문하신 분들은 이라디언스 맵 라이트 캐시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노이즈가 적은 이미지를 뽑아낼 수가 있고 1.5 버전부터 2버전, 3버전 초반 때 사용하신 분들은 거의 이라디언스하고 라이트 캐시가 사용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블루투스 라이트 캐시를 쓰게 되면 노이즈가 너무 심하게 나와요. 노이즈 보정 기능도 없고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라디언스 맵 라이트 캐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세팅 카스 보면 나머지는 뭐 딱히 건드릴 건 없고요. 색상이 간혹 너무 좀 진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컬러가 막 버닝이 돼가지고 빨간색이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막 두드러지게 빨간색으로 나오게 되면 이 세츄레이션 값만 좀 낮춰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0이 풀이거든요. 얘를 한 0.7 정도, 0.8 정도 낮춰서 진행하셔도 돼요. 그러면 조금 색감이 떨어지면서 보정하기 쉬운 이미지가 나옵니다. 자, 이라던스 맵의 세팅은 테스트 세팅, 뭐 제가 설명하면서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계속 달라요. 이게 일단 베리로우로 놔두시고요. 베리로우에서 커스텀 한 다음에 미인하고 맥스 세팅, 테스트 세팅 알려드릴게요. 미인하고 맥스 세팅은 미인은 한 마이너스 7,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를 3 뺀 마이너스 5 정도 차이 두면 테스트 버전으로 렌더링 돌리기에 전혀 문제가 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얘를
최종 세팅할 때는 최소 미디엄이고요. 최소 컴퓨터 사양이 좋으면 하이, 베리 하이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때 기분에 따라 달라요. 이 씬이 엄청나게 많은 오브젝트들이 들어가서 좀 복잡한 씬이라고 하면은 그냥 미디엄 하이 정도에 왔다 갔다 하고요. 그렇지 않고 좀 비교적 단순하다면 그냥 베리 하이 놔버립니다. 베리 하이 넣고 커스텀 가서 얘를 -3 혹은 -5, -3 정도 놔두고 진행을 해요. 저는요. 자, 뭐 딱히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버전 사용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라이트 캐시는요. 아마 구버전 사용하신 분들은 자, show calculate page가 안 나올 거예요. 체크해 두시면은 렌더링 갈 때 미리 보기 한번 해줍니다. 해주고 아마 프리셋 이것도 안 나와 있겠죠? 프리셋도 없을 거예요. 테스트 세팅은 내가 렌더링 걸고자 하는 축의 2분의 1로 하시고요. 장축의 2분의 1. 예를 들어 1000 곱하기 500짜리 렌더링 건다 하면은 그냥 500으로 놔두시면 되고요. 더 낮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테스트 세팅은 말 그대로 테스트니까 대략 느낌만 보는 거예요. 뭐 300 정도 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최종 렌더링 세팅은 장축 곱하기 2로 들어가면은 웬만하면 다 잘 나옵니다. 어지간한 것들이 다 나와요. 리트레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꼭 리트레이스 체크해 주시고요. 얘가 이미지 품질을 음영비를 상당히 잘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옵션이에요. 그리고 구형 렌더 사용하신 분들 프리필터 이게 지금 현재 저한테는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다 활성화돼서 나와 있겠죠. 이게 어디가 있느냐, 여기 있다. 엑스퍼트 누르니까 나오네요. 자, 원래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KD 트리 필터였고요. 이거 테스트에서는 이거 굳이 활성화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최종 세팅에서는 활성화 시키시면 시키셔도 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해가지고 얘를 한 60, 80 정도 올려주면은 이미지 품질이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없고 그냥 해시맵으로 되어 있다면 그냥 놔두고 쓰셔도 됩니다. 이게 언제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해시맵이 이게요. 자, 바운스 숫자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바운스 숫자 그대로 그냥 놔두세요. 손댈 거 없습니다. 자, 커스틱도 제가 수업 중에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커스틱 활성화 시킬 필요가 없어요. 자, GI 중에 또 뭐가 있는데 오프 위드 GI가 어딨지? Vray 했던가? 여기 있다. 자, Vray 탭에도 보면은 이렇게 라이트, 섀도우, 히든 라이트, 디스플레이스먼트 있는데 자, 뭐 오프 위드 GI라는 게 있어요. 오프 위드 GI. 이게 1.5 버전이 간혹 가다가 좀 작동이 안 돼서 이 오프 위드 GI가 뭔 말이냐면은 렌더링을 여기다가 오브젝트를 넣어가지고 아무 라이트나 환경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렌더링 걸었을 때 맥스에서는 디폴트 GI라는 게 있어요. 디폴트 GI. 내가 아무 라이트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디폴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걔가 있는데 내가 라이트를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으면은 그걸로 렌더링 해서 나와요. 보통은요. 근데 그거 그냥 뭐 이렇게 GI를 얘를 켬과 동시에 그 맥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GI를 끄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GI를 enable 해놓은 순간 자, 뭐 복잡하죠. 이게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간혹 가다가 좀 가끔 작동이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서 그냥 5% 놓고 사용했던 적도 있어요. 1.5 버전 같은 경우 뭐 가끔 뭐 작동이 안 되고 뭐 그 GI가 2개, 3개로 겹친 적이 있어가지고 5% 바꿨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프위드 GI 그리고 GI가 이렇게 이미 돼 있으니까 뭐 크게 오류가 안 나고 있어요. 혹시나 아주 오래된 거의 뭐 화석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오프해 주세요. 오프해 주면은 내가 VLA 라이트를 넣지 않는 이상, 환경값에 어떤 추가 라이트를 넣지 않는 이상은 렌더링 할 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시커먼 화면밖에 안 나와요. 사실 그게 물리적으로 맞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일단 기본값 복귀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세팅에는 이 버켓 사이즈에 관련된 게 나올 거예요. 버켓 사이즈가 VLA 탭으로 넘어갔습니다. 버켓 사이즈는 렌더링 걸 때 일꾼들 크기를 얘기하는데 48 그대로 놓고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다이나믹 메모리, 세팅에서 중요한 건 다이나믹 메모리고요. 자, 없는 게 되게 많죠. 여러분들 9버전 사용하신 분들은 유저 엠블이 관련된 것들 하나도 없을 겁니다. 유저 엠블이 관련된 것 하나도 없고, 무슨 뭐 트리 뭐 나오고 이상한 거 여기 있다. 예, 여기 나오네요. 그거만 있지 이건 없죠. 네, 있으신 분들은 체크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고요. 여기 이 엠브리 부분, 엠브리가 렌더링 속도를 보강해 주면서 품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던 다이내믹 메모리, 이게 뭐 1000만 이렇게 고정 값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컴퓨터가 있을 거예요. 돼 있는 버전이 그렇게 있을 거예요. 자, 다이나믹 메모리는 일단 0으로 가두시면 되고요. 0이 아니신 분들, 0으로 했는데 0으로 해가지고도 자꾸 튕긴다 하신 분들은 본인 메모리에 70에서 80% 정도로 계산을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맥스에다가 메모리 할당을 내가 가진 총 가용 메모리의 70%에서 80%까지 밀어주겠다는 거죠. 나머지 30%는 뭐 다른 웹서핑이라든지 뭐 기타 뭐 검색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로 다시 재분배해 주는 겁니다. 자, 다이내믹 메모리가 지금은 좀 난데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고 그다지 영리하진 않아요. 근데 뭐 사용할 때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저도 그냥 역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른 것들은 9버전에서 특히 뭐 바뀔 게 그렇게 없네요. 렌더 엘리먼트도 없고요. 이때는 뭐 렌더 엘리먼트 나중에 렌더링 할 때 마스크 뺄 때나 있지. 자, 넥스트 버전 사용하신 분들과 이렇게 9버전 사용하신 분들은 많이 다르죠. 넥스트 사용하신 분들은 그냥 놔두고 쓰세요. 그냥 아무것도 뭐 이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놔두고 쓰시고 가끔 가다 이 GI 엔진 정도만 일하던 쓰면 라이트 캐시를 사용할 건지, 자, 블루투스 라이트 캐시 사용할 건지 이 정도만 정해주시면 되고요. 렌더 엘리먼트에서는 이 VLA 디노이저 이걸 꼭 넣어주시면은 네, 괜찮은 이미지가 그냥 나옵니다. 딱히 넥스트 버전에 손댈 게 없어요. 자, 이게 관련된 내용들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VLA가 어려운 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터페이스가 꼬여 있습니다. 네, 꼬였다는 얘기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일관성도 떨어지고 거의 뭐 사용자 유저들의 어떤 자유성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디자인 외적으로 좀 시스템적으로 신경 쓸 게 되게 많았던 게 VLA인데 넥스트 버전 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서 나름대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쪽에 보면 VLA 퀵 세팅이라고 있는데요. 이 퀵 세팅이 3. 몇 버전 때인가 나왔어요. 3. 몇 버전 때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자, 이게 지금 인터페이스가 통합되기 전에는 이 퀵 세팅으로 한 번에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아예 자기네들이 그냥 이거 기본값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전 시간에 뭐 프리퍼런스 세팅 들어가가지고 감마 세팅도 2.2 바꿔두신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설정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됐다 라고 하시면 맥스 파일을 맥스 스타트 파일로 저장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맥스 스타트는 save as 자기 컴퓨터 이름, 도큐멘트, 맥스 폴더, since의 맥스 스타트 파일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맥스 VLA는 뭐 변한 게 거의 없어요. 인터페이스 통합화 말고는 어떤 내부 메커니즘이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에 제가 했던 VLA 2.4 수업을 듣더라도 VLA 넥스트에서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1.5를 사용하시든 2.4를 사용하시든 넥스트를 사용하시든 조금 편해진 것 뿐이지 Vlay의 메커니즘이 변한 게 거의 없어요. 뭐 중간에 뭐 추가 기능이 있긴 한데 그건 말 그대로 추가된 기능이지 뭐 배들 자체가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Vlay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존의 좀 고질적인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메모리를 순간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어서 갑자기 신이 멈춘다든지 뭐 그런 단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많이 쓰는 게 Vlay를 많이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미 많이 썼기 때문이에요. 이전과 이게 멘탈레이하고 Vlay하고 쌓았을 때 Vlay가 속도전에서 이겨버렸죠.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조치하다 나는 거의 뭐 펜티엄급 컴퓨터에서 어쩔 수 없이 짧은 시간 내에 그나마 양질의 이미지, 그나마 양질이라는 것은 멘탈레이가 훨씬 이미지의 품질은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Vlay도 상당히 좋아졌지만 뭐 그때는 뭐 그래도 이 정도는 봐줄만 해. 속도가 멘탈레이보다 반도 안 되게 빠르니까 당연히 Vlay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때나 지금이나 속도가 생명이었고 속도가 돈이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Vlay를 어떻게든 공부해가면서 사용했던 분들이 지금도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Vlay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Vlay가 이제 코로나 엔더러를 인수한 것도 그런 좀 인터페이스 간략화에 좀 있다고 봐요. 코로나 엔더러가 인터페이스에 뭐 거의 전혀 신경을 안 쓰거든요. 안 써도 잘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로나를 많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Vlay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Vlay 강의를 찍게 되는 거고요. 두 개 다 렌더 쓰면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네, 회사에 사용할 경우에 조금 이제 가격적인 어떤 부담이 있겠죠. 근데 가격으로 따져봐도 코로나가 Vlay의 반값도 안 되고 1년 사용비가 반값도 안 되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코로나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워낙에 아는 분이 적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좀 보급화 되려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뭐 좀 잡설이 좀 길었고요. 자, Vlay 고버전 사용하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